자, 반갑습니다. 네, 행정법, 이제 행정법 할 차례죠. 반장교부 중에. 뭐 제가 행정법 전공자도 아니고 많이 가르치지도 않고 이제 어째 우리 컨셉은 10문제 중에 10문제 중에 5문제, 5문제만 목표로 잡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정법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 처음 하신 분들이 많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뭐 다 알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 알고 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행정, 행위, 뭐 부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개념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세월이 한참 지나서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렸고 우리가 이제 노릴 거는 이제 보면 이제 실체법, 뭐 실체법, 행정절차법이라든가 행정심판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소송법, 그다음에 뭐 그 세부적인 이제 뭐 질서 위반 규제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보호법 요런 거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판례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뭐 법률 유보 이렇게 첫 문제 나왔지만 법률 유보 법원 그럼 뭐 관습법 뭐 통치행위 뭐 하나하나씩 다 가려 그러면 이제 뭐 학설 대립부터 판례까지 이제 뭐 머리가 막 뒤죽박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간략하게 가면서 파트 끊어서 다른 할 수 없고 모르는 거 나왔으면 잘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잡아서 가볼게요. 앞에 이제 뭐 법원 쪽 막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제 법률위보 원칙 이번에 이제 기출 문제 나온 거 그다음에 뭐 기존에 나왔던 기출 지문 가지고 좀 뒤에 이제 자료를 해서 판례 좀 넣고 해갖고 만들었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일단 봐보는 걸로 합시다. 법률위보 법률위보 원칙 뭐 여기 이제 내용이 있어요. 요거 맞아.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위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으나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판례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된다. 법률위반 뭐 국회 뭐 입법 사항이다 뭐다 뭐 이제 판례 같은 거 내용이 되게 많은데 법의 근거를 해야 된다. 우리 뭐 재난안전 할 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요 내용. 조금 더 이제 판례 내용을 보면 법률 유무는 법률에 있어야 된다. 있을 육자는 아니지만 법률에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도 이제 국민의 기본권 제한, 국민의 기본권, 기본권은 함부로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 2항에 의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물리가 필요한 경우에 하나야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서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 데 그쳐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된다. 형식이 뭐 갖춰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률상의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법, 우회, 상위법이죠. 엄마법의 유인 범위를 벗어난 하위 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 원칙에 위반된다. 근거가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밑에 것도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가능하다. 이게 다 이제 판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차피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 이러한 법률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한 아니라 법률의 근거. 그래가지고 기본권 제한 형식 반드시 법률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15가 요구하는 유의미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별을 하면 유의미법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유의미법이라는 건 이제 법을 내올 때 그 밑에서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네, 지문 하나씩 보면서 이제 갈게요. 네. 어차피 전체적으로 가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지문은 이제 법률 행정규제 기본법. 행정규제. 행정규제 기본법의 내용이에요. 아예 이제 이건 행정규제 기본법 조문 내용이야.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 이제 기본권 제한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이건 이제 4조 행정규제기본법 4조에 있는 내용을 지문에 이제 낸 거야. 자, 규제 법정주의, 그죠? 뭘 규제하려 그러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야 된다.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유명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 규칙 사항이나 경면으로서 업무 성실한 유의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 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망이 이제 지문에 나온 거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일단 이제 행정법 기본적인 개념들이 없다라는 상황에서 그냥 쪼개 머릿속에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자, 3번.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즉시강제. 바로 뭘 하겠다는 거죠. 자, 행정상 즉시강제란 목적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하여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의무를 명하지 아니하고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킨 행정 장경을 말한다. 뭐 되게 어렵죠. 행정상 필요한 상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노점상 철거할 때 노점상 철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상 필요한 거 거리를 깨끗하게 해. 행정작용 가서 철거하는 거야. 정확히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이제 그다음에 구별을 하고 행정상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 국민의 신체 재산에 대한 실력 행사를 위해 공통적인 행정상 즉시 강제는 선행하는 구체적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의 구체적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 행정상 강제 집행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은 앞에 뭔 의무를 얘가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어.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하는 거야. 얘 불이행이 뭔가가 존재해야 돼. 그러나 행정상 즉시 강제는 그런 선행적인 행동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거 없이 그냥 한다라는 거. 이런 게 개념인 거고. 그래서 행정 즉시 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바로 해야 되니까. 바로 해야 되니까 뭔가 법률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서 규정한 입법사항이 아니라 개별 지방의 조례로서 규율할 사항이다. 자, 지방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서 규정한 입법사항이 아니라 지방의 조례로서 규율할 사항이다인데 이건 이제 판례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조례의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그 국회에서 정할 입법 사항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좀 이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보면 갑광역시의회가 상임위원회 행정업무 보조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보수 예산을 포함한 2016년 광역시 예산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의 담당 업무 채용 기본으로 종합해 보면 지방의회에서 위 근로자를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급 보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 법률로 규정한 입법 사항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채용하는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제지만 조례라는 거는 이제 하위 법령이고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거는 뭐 법이 위에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그 내용에 포함된 들어간 유급 보좌 인력이라는 거. 실질적으로 그 고용된 직원이 되겠죠. 직원. 국회 법률로 규정한 입법사항,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 근로자를 지방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다른 거에 이제 법적 근거가 없는 거야. 이 지방의 조직법 같은 경우 조직법이겠죠. 조직 관련된 뭐 법이겠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제 없으므로 안 된다는 거지. 위 예산 중 상임 및 특별 운영제 그런 등 보수 부분 및 법령 조례 정하는 법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의 정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계산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규정에 반하고 이에 관한 재의견은 효결이 없다. 그래서 지방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의 중대한 변경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나 국회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입법 사항이다. 그죠?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유급 보좌 이거는 법률로서 규율한 국회 입법 사항이다라는 거지. 조례 사항이 아니고. 이런 건 이게 이제 법률 유보 관련된 건데 이제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냐, 어디에 국민의 기본권 제한할 때는 항상 이렇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유급 보좌 인력이라는 게 과연 조례로서 제정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 그런 개념으로 문제를 나왔을 때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거예요. 관련한 이 OX가 있는데 이거 이제 같이 볼게요. OX 이제 풀어봐야. 이제 작년에 이제 17년도에 이제 나왔던 지문인데 이제 헌법에 의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헌법에 의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 바에 그 지위가 보장된다.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국회 승인 상황도 있고 막 뭐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승인된 거는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해 지켜야 되는 거야. 여기 뭐 들어가면 깊은데 그냥 그렇게 이제 지문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알아줘야지. 헌법에 의한 나라면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뭐 뉴스 보면 뭐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대통령이 가서 이제 체결된 조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야. 뉴스 보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헌법에 어떻게 체결하고 국회 뭐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뭐 아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되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런 지문이 이제 헌법에 있다. 헌법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 국내법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은 선례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자, 이거는 자기 구속이니까 자기 구속. 자기가 했던 말, 언행일치처럼 뭔가 이제 앞에 예가 있어야 인정이 되는 건 예도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판례 들어봤죠. 이제 대법원 판례를 하위 법원에서는 그거를 이제 판례가 하나의 이제 법원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어차피 상급심으로 올라가면 뒤집어지니까 자기가 이제 뭐 소신 있게 판결을 했다 그래도. 이런 이제 자기 구속 원칙, 행정. 행정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도 공공기관도 되고 개념이 알죠. 행정. 그 사람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사인 간의 관계가 되는 거고 국가와 개인과 이게 이제 행정에서 중요한 거죠. 선례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건 이제 틀린 거고 행정선례법은 행정처의 관행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을 획득하여 관습법이 된 것을 말한다. 관습법 얘기 들어봤죠? 오래도록 이제 습관이 법이 되는 거야. 누구나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키는 거야. 의례적으로. 자, 행정절차법 제4조 2항과 국세기구법 제18조 3항에서 명시적으로 행정선례법을 인정하고 있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 3번 하고 행정선례법은 행정사무처리상의 관행이 법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은 국세기본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이제 행정절차법 제4조 보면 4조의 1항, 4조 보면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된다. 신의성실이라는 게 이제 그 뭐 민법에도 많이 나오고 항상 기본적으로 이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법원으로서도 인정이 되고 있어요.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자, 행정청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바라졌을 때에는 그죠?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때는 안 되는 거야. 공익 또는 제3자 정당한 이익을 현재 해칠 때 빼고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소급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옛날 것까지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 관행을 인정하는 거죠. 그거대로 한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불리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 이게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걸 행정선례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행정선례법. 행정법이니까 행정이 들어가는 거고 선례 앞에 얘가 있다. 국세기본법 이제 3항에도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되게 어렵게 써놨어, 그지?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뭐 소급은. 자, 이제 이렇게 요 지문도 행정선례법이라는 거. 자, 이제 4번 이제. 자, 4번 지문.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상대방이나 공적 견해 표명 상대방이나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유인받은 수임인 등이 그 견해 표명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뭔 소리야? 행정청 뭐 있어, 뭐 동작구청이 있어. 동작구청의 자기네들이 여기서 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공지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표명이 상대방이나 그로부터 신청 행위를 유인받은 수임인 어떤 상대방이나 아니면 유인받은 사람 그 견해 표명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이 표명에 대해서 이제 표명에 하자가 있어.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로, 자기가 실수로 몰랐어 경우에는 몰랐어. 그러면 신뢰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왜? 공적 표명 누가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걸 알고 있었어 이미. 누군가 여기가 이제 상대방이겠지. 이 상대방은 여기서 이제 뭐 동작구청에서 뭐 개발을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하자가 있는 걸 알았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 걸 이 사람의 과실로 몰랐어. 과실로.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신뢰이익, 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동작구청에서 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믿고 일을 했다. 아니면 한 거를 믿고 나는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돈이 될 만한 행동을 했겠죠.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 이제 말을 그냥 막 쓰는 거야. 잘 이제 걸러 들어야 돼. 그죠? 근데 이 상대방이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어. 얘도 책임이 있는 거지, 얘가. 얘는 어쨌든 우리 표현은 악의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걸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고. 얘가 이제 뭐 동작구청에서 뭔가 사업을 고지하거나 뭐를 얘기하는데 그 분명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거나 누가 봐도 그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야, 쉽게. 근데 이 두 가지로 얘가 몰랐어. 아니 그냥 이 사업을 해버렸어. 얘가 이제 표명한 뭐 사업이겠죠. 사업이나 뭐 행정행위겠지. 행정행위. 그걸 얘가 했는데 얘가 그래서 뭐 손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뭔가를 문제가 생겼겠지. 이랬을 경우에 당신이 동작구청에 니네가 한 얘기니까 나는 그걸 믿고 뭔가를 했다. 했으니까 자기는 신뢰가 있다. 당신이 공공기관이 얘기를 한 걸 나는 했을 뿐이다. 하지만 니한테 이런 하자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뢰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그죠? 어렵게 얘기했나? 이해했지? 이해했죠? 잘 이제 꼼꼼하게 이제 들여다보면 말이 되게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보면 이제 다 이제 그거지. 이제 누가 봐도 뭐 사리에 합당한 내용이 되는 거야. 이걸 이제 딱 보고 알아차려야지.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놨어. 어렵게 써놨어. 공적 표명이 상대방에게 그로부터 신청의 이유를 수임인이 부인 뭔 소리야? 그 견해 표명이 하자가 있어 말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또 뭐야? 이런 건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익을 볼 그 사람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지. 그죠? 자, 이거를 이제 해설을 보면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선행 조치에 대한 관계인의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어렵게 써줘요. 선행 조치, 그죠? 행정처 뭔가를 했어. 대한 관계인, 상대방이나 뭐 제3자 수임인이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미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알았어. 알았으면은 잘못됐다는 걸 미리 알았으니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즉 신뢰한 관계인에게 규칙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신뢰 보호의 적용에 대한 그런 거고. 자, 이제 요게 신뢰 보호 원칙 판례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신뢰 보호 원칙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 신뢰 보호에 따라서 나는 손해를 봤다, 손해배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랬을 때 안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법원에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신뢰보호원칙 위반, 대순준례 종교관 사건. 종교법원이 도시계획 구획 내에 생산 녹지로 밭이겠지, 밭. 이거 뭐 어렵게 써놔.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담당 공무원이 허용된다고 했대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시나 그 후 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질 변경과 지정을 불허한 것이 신뢰보호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담당 공무원 얘기했으니까 믿고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된다. 자, 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의 토지형질 변경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를 변경이 가능하다는 공적 표명을 함으로써 이를 신뢰하게 된 당의 종교법에 대한 이제 뭐 밑에 이제 직원 담당 공무원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장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하는 거죠. 함으로써 이를 신뢰하게 된 당의 종교법인에 대하여는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질 변경 허가 후 이를 취소 처리하는 경우를 유추 준용하여 그 형질 변경 허가의 취소 처리에 상당하는 당의 처분으로서 지방자치장이 달성하는 공익 즉 당의 토지에 대하여 그 형질 변경을 불허하고 이를 운양농지를 보장하라는 공익과 위 형질 변경이 가능하리로 믿은 종교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상호 비교 교량하여 만약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면 당의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되는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서 이제 신뢰보호 원칙도 되고 이제 비례 원칙도 이제 반한다는 거예요. 두 개. 됐어. 이해하겠어? 자, 신뢰보호 원칙. 이제 그러니까 나오면 이제 잘 한번 지문을 한번 읽어봐요. 자, 그다음에 대부도 완충녹지 사건.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 사업이 준공과 동시에 사업 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지.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 매매한 토지 소유자의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상남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해. 그러니까 판례를 많이 읽다 보면 이제 행정청의 행정행위 이게 뭐냐라는 이제 개념들이 조금 더 이제 쓰지. 여유가 있다 그러면 판례를 많이 읽고 오히려 더 거꾸로 행정법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이제 그럴 저희가 없으니까. 자, 홍천병원 사건. 보건사회부 장관이 의료 취약지 병원 설립 운영자 신청 공고를 하면서 국생이 지방세를 비과세하게 발표하였고 보건사회부 장관이 발표했어. 그 후 내무부 장관이나 시도지가 도 또는 시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 제정을 지시하여 그 조례에 대한 승인의 의사를 미리 표명하였다면 보건사회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진 위 비과세의 견해 표명은 당의 과세 관청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이게 이제 국세청이 한 게 아니어도 이 견해 표명은 내무부 소속이니까 세무서 이런 게 할 것이고 또한 납세자로서는 이와 같은 정부 일정한 절차를 거친 공고에 대해서는 보다 고도의 신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죠. 보통 보면 이제 행정청하고 행정기관하고 이거 그걸 믿고 뭔가를 한 사인하고의 문제예요, 그죠? 그 사인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뭐 이런 것도 나눠지겠지만은 그다음에 보세운송 사업 면허세, 자 보세운송 면허세, 운송 면허세의 부과 근거 중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1910년 10월에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 근 4년간 위 면허세가 단 한 건도 부과된 적이 없고 한 건도 부과된 적이 없대. 그 주무관청인 관세청장도 숙출 확대라는 공익성의 필요 등에서 관계 법조문의 삭제를 건의하였었다면 그로써 이 면허세의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 근거가 폐지된 지 1년 3개월이나 지난 뒤에 행한 4년간 이 면허세의 부과 처분은 4년간 이 면허세의 부과 처분 행정관청이 처분을 한 거야.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과 위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신의성실, 신뢰보호 뭐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해운대구 폐기물 처리원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체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이 실내보호 원칙 및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믿고 적정 통보를 받고 막 돈 들여갖고 했는데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 실내 보호에도 반하고 비례 원칙 그거보다 이 사람이 한 게 더 보호해줄 가치가 있다. 비례 원칙이라는 건 보호 가치를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에 것까지는 이제 실내 원칙. 그다음에 이건 실내 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그 상대방을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볼까요? 실제 공원구역과 경주 하랑공원 사건, 실제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 측량 및 표지를 설치한 10수년 후 착오를 발견하여 지용도를 수정한 조치가 실내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착오를 발견했어. 실제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점 및 표시한 10수년 후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여 지용도를 수정한 조치. 이 상대방의 뭐 이익이 결부되거나 이 사람들이 뭘 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실내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행정의 자기구속력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자기 구속이 아니지. 몰랐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몰라도 계속 그렇게 갔었잖아. 근데 관행적으로 인정을 받은 건 아니지. 착오로 다시 발견을 해서 수정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 또 대법관님들을 잘 몰라 우리도. 낙태죄 폐지도 한참 걸렸고 강간죄 그것도 한참 걸렸고 하여튼 그래. 자, 이제 천천히 나가는 이유는 하나씩 보면서 이번 기회에 이제 뭐 하나하나씩 이제 뭐 실내보호 원칙이 뭔가 이제 한번 보라고 하는 거니까. 자, 부동산 공급업자 법인세 사건 정책적, 잠정적, 일시적 조세 우대 조치를 할 한시적 법인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다가 위법 제조 사상을 신설하면서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변경된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 구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 제2조 제3조 항의 헌법상의 평등 원칙, 재산권의 보장, 강하게 금지, 실내보호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우대 조치를 한 거지. 일시적으로 원래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한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주유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유세 뭐 한시적으로 6개월 인하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뭐 인하 안 한다 그러면 막 줄 서 있잖아. 주유소에 기름 넣으려고. 자, 신설하면서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으로 변경된 기업에 대해 아무런 경과정 두지 않아도 이제 이런 경우는 된다는. 자, 우이동 주택. 우이동 소재 당해면 서쪽으로 북한산 사가 이어져 있고 그 지상의 산림은 북한산 국립 산림과 이어져 경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단의 삼립을 있고 자연 경관과 임상의 수련 미개발 상태 산림으로서 임에 대하여 이를 대지로 조성하기 위한 형질 변경을 허가하고 그 지상에 건축 허가를 하여 주면 그와 동일한 조건의 인근 지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형질 변경과 건축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어 때 없다면 구청장으로서는 이걸 허가하고 뭐 해준다 그러면 너무 크다 이거지. 북한은 우리 보호, 임상이 양호하고 풍치, 미관이 수려한 산림 보호라고 하는 공익목적을 위한 주택건설 함께 사전 결정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거부하는 게 훨씬 더 공익목적이 크다라는 거예요. 당해 임야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이와 같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 결정을 거부하는 것이 실내보호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남용 것이라 볼 수 없다. 그죠? 자, 여기까지 두고 자,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에서도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행정법의 기본이니까. 여기가 시작이고 끝이 이제 행정소송법. 왜냐하면 행정 절차 뭐야? 국가기관은 어떻게 절차를 할 거냐라는 거를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고 그 절차에서 하는 와중에 뭔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봤어. 그럼 행정 심판을 가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행정 소송을 가는 거지. 그 와중에 이제 손실보상, 국가배상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런 큰 틀에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하나하나씩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 행정절차법 3조 2항에 나온 건데 자, 요거를 보기 전에 행정절차법 그 다음 페이지 조문을 한번 보고 갈게요. 봤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제가 항상 10번씩 행정법 보라 했는데 10번 다 안 봤을 거고 그죠? 자주 봐야 이제 익숙해지는데 그래서 요거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보고 행정절차법 2조 자 행정청이란 다음 강목의 자를 말한다.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장 또 행정청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 이하 법령 등에 따라 행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유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 그거나 사인 사인에 포함되는 거예요. 유임 또는 위탁받은 그죠? 위탁받은 사인도 뭐 공무수탁 사인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야. 공무를 받아 위탁받은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한 글자 한 글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어 붙이면 돼. 요새 뭐 줄이는 말 줄이는 거 잘하잖아. 그렇게 보면 돼. 그다음에 처분이란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해 준한 행정 작용을 말한다. 이 처분에 대해서도 또 뭐 판례도 많고 뭐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뭐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가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해 준한 행정 작용.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러니까 거부라는 거는 뭐 신청을 했어. 뭐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뭘 장사를 하고 싶어. 그래서 사업자 등록 내고 뭘 신고를 했어. 근데 얘네가 거부했어. 그것도 하나의 처분이 되는 거야. 거부도 처분이 된다는 거죠. 거부와 그에 밖에 이해 준한 행정 작용.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다음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으로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지도. 우리 뭐 학원하고 있으면 이제 뭐 학원법에 맞춰서 이제 나와서 뭐라 해 지도하는 거지. 지도. 당사자 등이랑 다른 강목의 자를 말한다. 행정처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그 다음에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 이해관계인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청문회 이름은 청문. 그다음에 공청회란 행정청의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떤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공청회 의견 제출 이게 다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의견 제출 중요하죠. 행정청이 어떤 행정적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제시한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는 절차.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 처리를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시, 수시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망이나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다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말한다.
그다음에 적용 범위. 자, 처분 나왔어요.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 예고, 그다음에 행정 예고, 행정 지도.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다 알아야 되니까 이제 힘든데 이걸 모르면 사실 이제 공부만 하기 힘들죠. 위로 올라갈수록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 절차라 그래요. 전부 다 이걸 처분, 신고, 행정, 입법령, 행정 예고. 이 법은 다음 각구에 원해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 국회 또는 지방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 그 집행을 행하는 사항. 첫 번째 이렇게 쭉. 이런 거는 요 행정 절차가 아니고 여기에서 정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쭉 있어. 우리가 심사 청구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남매 인정, 기화,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에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한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개, 지정 등 그 밖에 처분 등 해당 행정 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행정 절차는 작성한 대통령으로 정한다. 적용 제외 상황이 대통령으로 정한 게 뭐냐면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기본법,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지 동원을 정하는 상황, 외국인 출입, 그 다음에 공무원 인사관련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문제가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제외되는 상황. 제외되는 상황. 그러니까 제외되는 상황에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여기서도 이제 적용이 배제되는 게 있고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인사관계 이렇게 관한 사항이지만 기타 처분에 관한 상황이지만 모든 인사관계 법령이나 뭐 기타 처분 등이 다 일괄적이지는 않다. 개변 사안별로 내용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요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본 김에 쭉 보면 이제 신뢰보호,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요게 이제 법조문 행정절차법 4조에 있어요.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행정청은 법령 등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바라졌을 때에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받아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현재 해주려고 있는 경우 제하고는 아까 봤죠.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신뢰보호죠. 신뢰보호. 이걸 믿은 거야. 신뢰. 나라를 믿었어. 나라에 잘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자, 5조 투명성.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에 근거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나와 있어요. 이 행정절차법의 투명성. 행정청에 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목적은 행정절차법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다 다루진 못해요. 그러면 최소한 나온 이제 기출 내용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에서 판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말고 절차법 내용, 절차법 내용 정도는 우리가 숙지를 해서 그 내용들은 그렇게 이제 내용만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나와요. 나왔고 기출 문제 나왔고 뒤에 이제 보면
그다음에 그거를 숙지하고 있어야 뒤로 넘어갈 때도 이제 좀 편하니까 오늘 행정절차법에서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복습할 때 행정절차법을 각자 이제 행정법 교재가 있으니까 한번 쭉 보고 이게 행정절차법이구나. 의견 제시는 어떻게 하고 뭐 이제 송달 뭐 이런 걸 한번 이제 쭉 체크하는 하는 거에 이제 의의를 두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돌아가서 보죠.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대한 처분에 관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대한 처분에 관한 이게 뭐야? 행정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서 시행령 2조 3호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까 시행령 이제 박스에 쳐져 있는 거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 원래는 이거는 배제 내용이죠, 그죠? 조문상 배제 내용인데 배제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례가 있어요. 자, 어디 있냐면 여기 이제 1번에 보면 자, 좀 보고 넘어가요. 판례 먼저 보고. 자, 법령에 이제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는데 왜 또 뭔가 문제가 뭐가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자, 봅시다. 군 인사법령상 진급 예정자 진급 선발 취소 처분 행정절차법 적용.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춰보면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걸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자, 요 내용이 뭐냐면 아까 이제 조문 봤잖아요. 조문 9호에 보면 정의 부분에 적용 배제 3조의 9호 보면 쭉 있어. 병역법에 공무원 인사 관련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종을 목적으로 한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개 재정 또는 그죠?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 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걸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야.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가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배제되는 거에는 해당 행정작용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도 그 경우만 한다라는 게 이제 판례 해석인 거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도 나온 게 이게 이제 인사법령에 관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군 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 예정된 분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그죠? 의견 제출 걸치 곤란한 불필요하게 인정되는 처분이나 배제되는 거 이거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 자체는 위법이라는 거지. 그 밑에 이제 별정직 공무원 판례도 이제 그 내용 판례고, 그다음에 이제 4번 지문 같이 볼게요. 4번 지문에 이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되어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관한 행정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정답인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보면 이제 국가공무원사 직위해제 처분은 구행정절차법 제3조 제9호 시행령 당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고 불필요하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준하에 걸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장 통지 및 의견 추진에 관한 행정절차 규정의 적용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직위를 해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거 직위 해제, 공무원의 직위 처분 자체가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 또는 행정처 중단하는 절차를 거친 상황. 직위 해제 자체 내에 뭐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고 뭐가 있고 있겠죠. 자체. 이제 위에 거는 이제 위에 이제 그 진급 예정자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진급 선발 예정자 명단에 들어가 놓고 갑자기 이제 취소시킨 거지. 이게 이제 더 판례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거기에 이제 의견 뭐 웬만하면 군대는 진주 명단에 있으면 그게 그대로 되는 뭐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고 이제 직위 해제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내에서 모든 행정 절차나 이런 걸 다 이제 거친 거고 완벽한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그 3조 그죠? 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처분 이게 모두가 다 이제 행정절차법에 배제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만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 판례나 이런 거를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이해가?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나머지 할게요.